네,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. 얼마 전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수출국 제외로 양국의 대립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 또한 일본 불매운동 등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이 반일 감정의 여파 때문일까요? 어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본 차가 화학 물질로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오늘 이 소식에 대해 뉴스 파헤치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대표님, 네,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? 네, 이제 그 청주 상당경찰서에 지난 2일이죠. 상당구 이제 한 아파트에서 이제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네. 일본산 닛산 알티마 이제 승용차인데요. 차량 뒷부분에 뭐 이제 염산 같은 그 물질이 뿌려져 있다 이런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었습니다. 차에 염산을 뿌렸다고요? 그렇습니다. 현재 범인은 잡혔습니까? 지금 범인은 잡지 못하고요. CCTV를 이제 채증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손상한 사람을 쫓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제 그 범인을 잡아서 재물 손괴 혐의가 이제 그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처벌을 좀 할 계획입니다. 네, 이런 문제 바로 반일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현재도 계속해서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거부하는 일본 보이콧 운동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번에 그 반일 감정 어쨌든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이제 하면서 네.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아마 역대 이래 중에 가장 길고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경제시장 쪽일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일본 재무성이 이제 지난 21일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그 9월의 무역 통계인데요. 네. 한국 수출액은 뭐 4,028억 엔, 우리나라 돈으로 4조 3천억 원인데요. 네. 작년 동기보다 15.9% 감소를 했습니다. 같은 기간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뭐 이제 8.9% 이제 감소를 하고요. 양쪽의 이제 무역 그 수입액을 이제 따져보면 역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일본의 수출품 중 최근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맥주가 아주 급감했다고 하던데요. 네, 무역 갈등 이전에는 이제 그 특정 제품은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네. 일본 제품 그 맥주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 지난 9월 한 달간 총 620만 원어치가 이제 수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네. 98.8% 정도니까 사실상 뭐 미미한 숫자죠. 이 정도로 우리 저 국민들이 그 이번 경제 보복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한번 제대로 똘똘 뭉쳐서 맞습니다. 대응을 한 것이죠. 네.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NHK가 이제 방송 보도한 거를 이렇게 그 모니터링한 걸 보면 네. 한국에서 식품, 뭐 음료, 뭐 이런 수출 감소가 뚜렷이 나타난 것은 역시 한국 국민들의 불매 운동 영향이다. 네.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도 뭐 수출이 이제 제한을 하면서 이걸로 촉발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수출 감소폭이 이제 커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한국에서 흥행을 일으키던 이제 모 브랜드인데요. 네. 일본의 패션 브랜드입니다. 네. 매출이 아주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곳은 기계 업체의 이런 존재조차도 사라질 수 있다.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패션 업체인데요. 네. 유니클로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그렇죠. 그 회장이 야나이 다다시라는 사람인데요. 네. 불황에도 그 히트텍처럼 사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 안 팔릴 수가 없다. 맞아요.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이번에 뭐 한국 우리 국민들의 이제 불매 운동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뭐 사실 그 91억 원, 네. 67%나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것은 뭐 작년에 보니까 그 같은 기간에 보면 275억 원에 비해서 67%가 이제 그 감소한 걸로. 절반 이상 그렇습니다. 훨씬 감소했네요. 그렇습니다. 아주 뭐 충격적이죠.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거의 뭐 거기 가서 이제 사다가 입다가 몇 번 있다 버릴 정도로 네.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맞아요.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일본군 그 위안부 모독하는 그런 어떤 광고가 있었는데요. 이걸로 인해서 더욱더 유니클로가 이제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 일본에서의 한국 제품 수입액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. 네, 식료품 같은 경우는 9.4%고요. 네.
석유 제품 등 광물성 염료가 8.2%, 목재 등 원자재가 이제 5.7%로 전월 대비해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9월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. 네. 여기에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플루오린 화수소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것도 9월 중 한국 수출량은 3,287톤에서 100톤으로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. 네. 이렇듯 지난 8월에 비해서 이제 뭐 약간 늘긴 했지만은 역시 뭐 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뭐 우리도 뭐 타격이 엄청나게 있고 그쵸.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양국의 타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. 네. 이 반일 감정으로 인한 불매 운동 때문에 한국의 항공시장 역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한국하고 이제 베트남, 중국, 대만 이런 데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요. 그렇죠. 일본은 뭐 상당히 줄었고요. 대체제로 동남아시아 쪽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보이콧, 일본 이런 운동 확산으로 3분기 일본은 오간 항공기 여객기는 뭐 지난해보다 15% 정도 이렇게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. 네. 다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, 대만 이제 일본에 갈 사람들이 바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노선을 그쵸. 바꿔서 이제 간 것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단일 분기로 아주 최고 실적을 뭐 기록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3분기 7월에서 9월까지 이용객이 전년 동기보다 4.4% 증가한 3,123만 명이 이렇게 이제 그 항공을 이용권을 이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. 네. 지금 그 국내선 여행객도 2,291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4.8% 늘었습니다. 다행히 네. 뭐 일본이나 외국 가는 것보다 또 국내 여행을 해서 우리 침체된 경기를 맞아요. 좀 살려주자. 네. 뭐 이런데 그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. 네, 또 긍정적 효과가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것은 뭐 여름방학 한참 성수기 때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일본과 이제 그 대양주 노선을 감소를 했고요. 네. 중국, 아시아, 미주, 유럽 등은 뭐 증가를 하면서 시비가 걸렸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우리 지역에 또 청주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가장 많은 이용객이 중국인과 일본인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역시 노선 이용객 수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9월의 실적만 따지고 보면 9월 5주차 이제 기준 여객은 지난해 35만 4천여 명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올해는 22만 5천여 명이니까 36.3% 아주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. 그렇네요. 특히 이제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들이 이제 공급 좌석을 줄이면서 이제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여객은 32만 명에서 이제 19만 명으로 이렇게 40% 정도 줄었습니다. 네. 역시 수출 규제로 인한 도내 다른 기업들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일본 여행 불매 운동으로 이제 그 청주국제공항 여행객 이용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화 될 경우에 대책을 좀 그렇죠.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대체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과 이스타나 항공이 일본의 오사카, 네. 삿포로 이렇게 이제 공항을 이용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타나 항공은 뭐 일본 불매 운동이 이루어지는 9월에 오사카하고 이제 삿포로 노선은 운행을 중단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지난 9월 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네. 청주 공항을 통한 일본 노선 이용객 수는 뭐 7,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제 줄었습니다. 그렇군요. 일본 여행의 이 수가 줄어든 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런 아름다운 곳들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곳에 또 이용이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수출 규제로 인한 이 충북도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TF팀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요. 그렇습니다. 어떤 대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까?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일본 경제 보복이 이루어지자마자 네. 바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. 그러고서 이제 전수조사를 벌여서 실제 일본과 수입하는 그 회사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했고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피해 우리가 입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충북도는 추경의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일본 이제 수출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전이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.
지금 현재 2,000개가 넘는 기업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. 그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체는 한 140여 곳에 네. 이르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. 이제 이후 재조사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압축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데는 67개 업체로 이렇게 이제 그 확정이 돼서 이런 데를 지정 관리해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충북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네. 역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유럽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서 이 신규 수출 시장 개척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.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. 있습니까? 이번에 이제 그 일본과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일본 의존도가 높았었죠. 네. 부품이라든지 그쵸.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제 일본 의존도를 낮추자. 뭐 이런 그 운동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그러면 일본만 우리가 이제 수출할 수 없으니까 좀 수출 다각화를 해서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중국, 일본 이렇게 몇 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걸 네. 좀 폭을 좀 넓혀보자. 그렇게 해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기업 7개사가 이제 뭐 유럽 같은 데를 좀 다녀왔습니다. 네. 뭐 유럽의 루마니아하고 폴란드 바르샤바 네. 이렇게 다녀왔는데요. 역시 뭐 가가지고 그 상담을 통해서 72건에 765만 달러 상담 실적 또 265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습니다. 또 성사를 시켰군요. 그렇습니다. 계약을. 뭐 네, 사전에 반가워졌습니다.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홍보하다 보면 뭐 한류 뭐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. 것들이 있으니까 네. 뭐 한국에 대해서 뭐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수출로 이어지고 네, 뭐 그렇게 좋은 있습니다. 기회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일본 보이콧으로 인한 국내 3분기 수출액의 큰 타격과 함께 아직도 국민들의 화가 식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. 충북도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도내 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출 시장의 다변화 확대에 대한 활발한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